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예. 시간 있는 금요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언어 구사자는 잘 요약해서 설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면에 있는 그런 많은 정서와 감정들을 가장 간명하게 정리하는 게 바로 시인데, 그 시를 어찌 위대하지 않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인입니다. 시인. 나머지들은 다 뭐 소설가니 극작가니 뭐 이러잖아요. 네. 사람에 속하는 사람은 시인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문학사로 봐도 예. 시와 노래가 가장 오래됐고 음. 나머지들은 뒤따라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시인들이 당당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시집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박형준의 시집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왠지 그 연시 같은데요. 네, 연시이기도 한데 예. 우리 박형준 시인은 고향에 대한 추억, 기억들이 깊이 시 전반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그렇고요. 예. 생각날 때마다 우는 게 뭐 애인 때문이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애인보다는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네. 내가 미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예. 네, 시 보겠습니다. 예. 단풍이라는 시입니다. 네, 단풍이 다 스며들 때죠. 저 자신이 돌아온 곳으로 돌아갈 때인 것 같은데 뭐 아직도 마지막까지 절정을 달리고 있는 단풍들이 보이긴 합니다. 네, 단풍이라는 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바람과 서리에 속을 다 내주고 물들 대로 물들어 있다. 무덤을 지키고 선 나무 한 그루. 저녁 햇살에 빛나며 단풍잎을 떨어뜨린다. 자식도 덮어주지 못한 이불을 속의 것 다 비워 덮어준다. 무덤 아래 밭이 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데 종아리에 불끈 일어선 정맥처럼 혼자 자라 시퍼렇게 빛나는 무잎사귀. 알 듯 모를 듯 하죠. 네. 근데 바람과 서리에 다 내주고 난 다음에 물들 때는 물든 단풍을 매단 나무가 무덤 옆에 한 그루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자기가 달고 있는 나뭇잎마저 다 이불이 되어 무덤을 덮어주는 거죠. 네. 자식도 덮어주지 못한 그 이불 노릇을 단풍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저 밑자락에는 이 시퍼렇게 무잎사귀 하나가 자라고 있다네요. 뭐 아버지 무덤인지 어머니 무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덤가에서 이불 노릇하고 있는 자식보다 더 훌륭한 단풍잎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든 것 같습니다. 네, 단풍잎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황홀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예고하는 빛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어지는 글 같은데 시 같습니다만은 이 가을 이불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네.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오래된 이불들 간직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럼요. 장에다가. 네, 예. 맞아요. 장에다가 한 번도 덮지도 않는 이불들인데 예. 그 왜 그런지 싸놓고서 박은옥 씨가 부른 양담 면마름이 생각나는데 언제 덮으려고 그러시나. 자식들, 손주들까지 해온 그 예단으로 해온 이불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릿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가을 이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은 방에서 늙은 어머니가 가을 이불을 꾸민다. 설이 내리는 계절, 창호지에 드나드는 저녁 그늘 수놓인다. 이제 집 마당에 서리는 부풀어 어느 어둠 속에 반짝이며 깔리는지 고향집 늙은 어머니가 꾸미는 가을 이불 한 채 찬란하다. 아버지가 죽은 방에서
늙은 어머니가 가을 이불을 꾸민답니다. 그 이불을 꿰매고 있는지 뭐 이불 호청을 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에 창호지에 햇빛이 드나들겠죠. 저녁 그늘이 수 놓인다고 얘기하네요. 네. 네, 한참 시간 지나서 고향집 늙은 어머니가 꾸미는 가을 이불 한 채가 찬란하게 보인답니다. 네. 가을 한나절 동안 어머니가 꾸며낸 또는 바느질 해낸 그 이불 한 채를 떠올리는 시입니다. 네. 이쯤이죠. 11월 겨울로 접어들 무렵인데 음. 끝까지 남겨두었던 까치밥이라고 있습니다. 네. 감 몇 개는 꼭 안 따고 두죠. 음. 홍시라는 시가 있네요. 네.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노래방만 가면 홍시를 불러요. 아, 그래요. 우리 김 PD는 잘 모르시겠구나. 예. 홍시라는 노래를. 예. 나훈아가 부르는 홍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까치밥이란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또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기가 막힌 국민 경선 그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충청 지역은 겨울 감나무의 감을 다 수확하지 않고 날짐승을 위해서 까치밥을 남겨놓는 인심이 후한 곳이다라면서 이제 너무 몰아주지 말고 나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참 도 대통령 그 언어 구사 능력이랄까요? 네. 수사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딱 와닿습니다. 그 예. 까치밥이 어디 충청도에 있었겠습니까? 네. 네, 홍시입니다. 홍시. 네. 그 감나무 마지막에 걸린 홍시 까치밥을 보고서도 여러 생각에 젖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홍시 읽어보겠습니다. 뒷뜰에서 홍시가 철퍼덕 떨어지는 밤,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에 아버지처럼 누워서 듣는다. 얇은 벽 넘어 줄 사람도 없는디 왜 자꾸 떨어진대요. 힘없는 어머니 음성. 아버지처럼 거그하고 불러본다. 죽겠어 묻는 어머니 말에 응 나 죽겠어 고개를 끄덕이던 임종 가까운데 자식 오지 않고 뻣뻣한 사지 이불 밖으로 나온 손 가슴에 얹어주던 어머니 큰 방에 누워 뒤뜰 홍시처럼 가슴에 둥글게 주먹 말아쥐고 마을 가로질러 가는 기차 소리 듣는다. 쓸쓸한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도시로 간 자식들은 돌아올 가망이 없고요. 아버지가 지금 숨을 거두는 중입니다. 그때 뒷뜰에서 홍시가 털퍼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죠. 줄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떨어진대요. 줄 사람이라고 해봐야 자식 새끼, 손자 새끼 아니겠습니까?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아버지가 거그하고 불러봅니다. 이 거그는 이 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임자 이런 비슷한 말이겠죠. 뭐 그 시대에는 달링 이랬으리만 안무할 것이고. 그렇죠. 그게 참 오래 갑니다. 달링이나 여보잉이 참 어려워요. 그런 두 노부부의 쓸쓸한 이별의 상황들을 홍시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들려주는 시입니다. 너무 쓸쓸하면서 네, 마음이 미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큰 방에 누워 뒤뜰 홍시처럼 가슴에 둥글게 주먹 말아쥐고 마을 가로질러 가는 기차 소리 듣는답니다. 이제 먼 여행을 떠나는 길이겠죠. 이 시인의 고향이 정읍인데 정읍에 기차가 많이 지나니까 기차 소리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분은 이 추운 날 밤에 음식도 못 드시고 추위에 떨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예. 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좀 들으시고 예. 이런 시 한 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무서워요. 저는 우리 김 PD가 늘 얘기하는 그 우리 언더웨어 프리스트의 네. 그 강구 광란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홍시 소리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물이 언어로 속삭인다라는 시 보겠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을 둘러싼 싸움들이
적지 않죠. 네. 근데 저는 남의 학교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음. 어제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잠깐 엿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살 수밖에 없다. 돼지우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물이 언어로 속삭인다. 네. 들어보시죠. 어떤 시인지. 새벽 5시면 강물이 산길을 흘러내려온다. 먼 길을, 시골길도 아니고 도시의 새벽길을 밟아 닫힌 내 집 창문을 흔드는 강물 소리. 전세를 얻고 이 집에서 이태를 넘게 살면서도 처음에는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다. 언제부턴가 새벽 5시만 되면 나는 강물 소리를 기다렸다. 어떤 날은 책을 읽다가 밤을 하얗게 새워버리고 새벽 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곤 하였다. 숲에 번지는 불을 몰고서 멀리서부터 흘러내려오며 산들바람처럼 새벽 숲을 흔든다. 강물 소리는 산길을 내려와 동네로 접어든다. 삐뚤빼뚤한 변두리 골목길을 올라오면서 엄마를 깨우는 아기 울음소리와 섞이고 숨을 헉헉대면서 높은 골목길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고단한 어깨를 스친다. 새벽 5시면 댕댕댕 산 중턱의 절에서 흘러나온다. 비 온 뒤 거리의 보도블럭에서 풀들이 솟아나오듯 도시의 시멘트에 가두어 놓은 저 시퍼런 범종 소리. 새벽창에 강물이 언어로 속삭인다. 네, 새벽 5시에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강물을 이루면서 흐르는 소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중에 일찌감치 일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에 나서는 사람들, 새벽같이 눈을 뜨고서 우리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루는 물결을 강물이 언어로 속삭인다라는 시에서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김 PD가 너무나 집중해서 들으셔서 아유. 제가 시 읽는 게 너무 좀 당혹스럽네요. 그래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 편 더 볼게요. 네. 타인들의 광선 속에서라는 시인데요. 우리는 내가 나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살아온 내력이랄까? 내가 살아온 과정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꽃잎이든 풀 한 폭이든 아니면 꽃 한 송이든 아니면 스쳐가는 바람이든 또는 낯선 사람이든 또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표정들, 눈빛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줄 때가 많죠. 네. 그래서 타자들 또는 타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짤막한 시인데요. 타인들의 광선 속에서라는 시는 그 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죠. 타인들 속에서 항상 당신을 느낍니다. 당신은 타인들 속에 석탄처럼 묻혀 있습니다. 천년 뒤에나 윤기 날 듯 오늘도 타인들의 광선 속에서 먼지띠로 반짝입니다. 저녁이 온통 푸를 때마다 얼음장 및 식물처럼 사방에서 반짝이는 먼지띠들은 나를 미치게 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네, 타인들의 광선 속에서 당신을 항상 보기도 하고요. 그 당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동시에 보겠죠. 그림으로 말하자면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바람 한 줄기가 눈만 달라져도 느낌이 달라져도 그리움의 결, 떠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먼지띠로 반짝입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타인들의 수많은 그 시선 속에서 먼지처럼 다가오는 그 빛들 또는 기억들,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형준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표제작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입니다. 뭐가 생각날 때마다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사과 한 알인지 아니면 뭐 돌아가신 아버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뭐 사랑의 한 자락이기가 쉽겠네요. 네. 이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입니다. 그 젊은이는 맨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창문으로 사과나무의 꼭대기만 보였다. 가을의 간신히 작은 열매가 맺혔다.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사랑이 찾아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말로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는 그때까지 맨 방바닥에서 사랑을 나눴다. 지하방의 창문으로 때이른 낙과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여자를 기다렸다. 그녀의 옷에 묻은 찬 냄새를 기억하며 그 젊은이는 가을밤에 맨 방바닥에서 잤다. 서리가 입속에서 부서지는 날들이 지나갔다. 창틀에 낙과가 쌓인 어느 날, 물론 그 여자가 왔다. 그 젊은이는 그때까지 사두고 한 번도 깔지 않은 요를 깔았다. 지하방을 가득 채우는 요의 끝을 만지며 그 젊은이는 천진하게 여자에게 웃었다. 맨 방바닥에 꽃무늬 요가 펴졌다. 생생한 요의 그림자가. 여자는 그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과나무의 꼭대기,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예. 사랑의 시입니다. 영락없는. 그렇죠? 네, 반지하방의 사랑의 예. 시처럼 보이네요. 예. 네, 시의 의미는 정말 읽는 사람들 또는 듣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시 한 편의 여백에 우리의 기억들이 오롯하게 깃들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물이나 기억들, 그 관계들을 새롭게 길어 올리는 언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기도 하겠지만 가끔씩 제가 시 쓰는 흉내를 내다가도 이런 시 읽으면은 부끄러워서 다 접고 맙니다. 신용이나 흉내에서 끝내야지 어디 가서 시인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를 포함해서 오늘 읽어드린 박형준 시인의 시 그리고 이 시집들 함께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100편이 넘는 시 중에서 대여섯 편 읽어드린다는 건 대단히 야박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시내에 나가시거든 또는 동네 서점에 들르시거든 시집 한 권 딱 호주머니에 넣고 이 겨울밤 걸어오시다가 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이런 시 한 편을 읽어도 조금은 사는 게 뭔지 생각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정선태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시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